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것은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저의 결혼 생활을 제대로 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지만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꼭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놈이 저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했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얘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제 와서 헤어진 전 남편 얘기를 해서 뭐하냐 싶지만 연애 때만 해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때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겠죠. 남자들은 왜 다들 결혼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남편을 정말로 믿고 기댔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게 고마웠고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 때문에 고생하신 홀어머니 모시던 저를 이해하고 품어주던 고마운 은인이라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울 일은 없겠구나 싶어 결혼 결심을 하게 됐죠. 말만 들으면 제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더 많이 사랑했다 싶지만 사실 먼저 결혼하자 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랑 사귀고 반년도 안 돼서 저와 결혼을 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었는데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던 제가 신중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결혼을 미뤄왔거든요. 지희야, 대체 나랑 언제 결혼해 줄 거야? 우리가 일찍 만난 것도 아니고 30 넘어서 만나서 벌써 30 중반이잖아. 그럼 하루빨리 결혼해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연애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 그래도 결혼은 신중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왜 결혼을 걱정하는지 알잖아.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 이혼을 하셨는데 그게 다름 아닌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었어요. 가정적이었던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너무 바빠 보인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여자 때문이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가 밤늦게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웬 여자와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꼴을 보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그 앞에서 마주친 저를 보시고 당황해 하셨지만 저와 엄마에게 미안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들켰으니 다 끝이라 생각하셨는지 다른 변명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엄마는 아빠를 원망할 기회도 잡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와 엄마는 그 후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상처가 있었던 탓인지 저는 남자를 쉽게 믿지 못하고 결혼 생각도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논팽이 같은 사람도 아니고 무척 가정적인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마저 바람이 난 걸 보니 웬만한 남자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도 깊게 관계를 갖지 못하고 30 넘도록 결혼 생각도 전혀 없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며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믿음직스러웠고 또 다정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이 두려웠던 저는 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달래며 연애를 하다가 제 나이 35이 돼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시부모님의 사정 때문이긴 했어요. 남편을 늦둥이로 낳으셔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부모님이 남편의 결혼을 서두르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나빠지시는 바람에 아들 결혼식을 빨리 봐야겠다고 성화를 내셔서 제가 2년 만에 남편과 급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급하게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남편과 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떠밀려서 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집 사정이건 뭐건 생각하지 않고 더 신중했어야 했다 싶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선택을 탓하고 후회하면 뭐 하겠나요? 애초에 남편의 본색을 못 알아차린 게 제 탓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변한 게 제 바람도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거든요. 연애 2년에 결혼 2년이면 여자가 질리게 되는 건지, 결혼 후에도 제 아침밥 차려주고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하던 남편이 딱 2년 만에 헛짓거리를 하는 걸 제게 들켜버렸어요. 애초에 숨길 생각이 없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같은 직장에서 여자 후배와 카풀을 한다며 시시덕거리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랑 카풀을 한다고 그러기에 저는 당연히 남직원인 줄 알았어요. 남편 회사가 남초 회사라 여직원이 많지도 않았고 평소에 남편이 여자 후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신혼집 집들이에도 남직원들만 우르르 왔었으니까요. 평소 워낙 믿음직한 행동들만 보여줬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건지 늘 저에게 사실대로 말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다녔었네요. 그것도 제가 당연히 남자 직원이라 생각하는 걸 오해하게 두고서 말이죠. 사실 미리 말 안 한 것도 기분이 나쁘고 괜히 미혼 여직원과 카풀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설명만 제대로 해줬다면 속은 상해도 카풀이 뭐 대수냐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가 남편이 직원과 카풀하는 걸 외도라고 생각했던 건 다름 아닌 두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처음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남편 차에 방향제가 바뀐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직행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탓에 평소 차는 남편이 운전했고 저는 남편과 가끔 외출할 때 말고는 차를 잘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주말에는 동네 근처에서 장을 보고 쇼핑을 했었고 제가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정이나 시댁을 방문할 때뿐이었죠. 그러다 오랜만에 남편 차를 탔더니 남편이 평소에 쓰던 방향제가 아니라 예쁘고 독특한 방향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마트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라 예쁘게 석고로 만들어져서 꼭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평소 귀찮은 게 많은 남편 성격에 그런 걸 직접 자기 돈 주고 샀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건 못 보던 건데? 석고 방향제 요새 유행이라더니 당신도 이런 거 써? 왜? 나도 이런 거 좀 쓰면 안 돼? 다들 쓴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써보는 거지 뭐. 그냥 누가 줬다. 아니면 길 가다 샀다. 이 정도만 말했어도 그렇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평소답지 않게 날이 서 있는 듯 짜증스러운 남편의 대꾸에 저는 여자의 촉이 곤두섰습니다. 아, 이거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이런 태도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해? 누가 쓰면 안 된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거 보고 궁금해서 물은 거지. 왜? 이거 누가 선물해줬어? 누가 줬는데? 선물은 무슨? 내가 산 거야. 당신이 직접 샀다고? 어디서 얼마 줬는데? 어디서?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길 가다가 10,000원 주고 샀어. 저는 대충 길에서 10,000원 주고 샀다는 남편의 말에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보통 그런 건 거의 주문 제작이라 길에서는 잘 팔지도 않았고 더욱이 10,000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몇만 원은 돼 보이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역시나 평범한 30대 아저씨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그런 예쁜 석고 방향제를 어디서 얼마에 파는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디서 났냐, 누가 줬냐 물어봤자 절대 말 안 할 게 분명하더라고요. 여자한테 받은 게 분명하다 싶었던 저는 그 후로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여자 후배와 카풀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선물도 그 후배가 줬던 게 맞았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주고받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애교 담긴 말투로 어디세요? 추워요. 어서 오세요. 선배 드리려고 커피 내렸어요. 이 난리를 피우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게다가 애교 있는 후배의 말에 남편이 실실거리며 춥겠당. 금방 갈게. 매일 출근이 기다려진당. 하며 답장하는 꼬락선을 보니 이것들이 그냥 카풀이 아니구나 싶은 겁니다. 심지어 한가할 적에는 드라이브도 다녔는지 그런 대화도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쁘게 입었어? 오늘 굿굿. 무슨 약속 있니? 그럼 퇴근 따로 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 오, 그럼 예쁜 옷 입은 김에 그냥 집에 가긴 아쉽지 않아? 아쉽긴 한데. 그럼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꽃 구경이나 갈까? 가는 길에 드라이브. 정말요? 넘넘 좋아. 지들이 연인인지 부부인지 직장 동료끼리 이딴 대화를 한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어쩐지 매번 출근 시간 간당간당하게 느긋하게 출근하던 남편이 아침마다 부랴부랴 나간다 싶더니 저 몰래 출퇴근길에 드라이브를 해왔던 걸 저 혼자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인 건지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서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는 나밖에 없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는 쑥맥처럼 굴더니 여자 후배한테 애교 떨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카풀만 하는 사이일 뿐이다. 직장 후배 얘기만 할 거다. 계속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정한 말들이며 저한테 카풀 상대에 대해 속이기까지 하고 대체 어떤 유부남이 친하다는 이유로 후배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냐 말이죠. 두 사람이 나눈 카톡까지 다 보게 된 제가 결국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그동안 카풀한다 그랬던 게 여직원이었어? 내가 말 안 했었나? 말 안 했었나? 말할 생각이 있긴 했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카풀하고 둘이 커피 나눠 마시고 아침 나눠 먹고 일찍 나가서 드라이브 하자 그러고 다니니까 기분 좋았어? 아니 여자든 남자든 그냥 후배가 신경 쓰여서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당신 설마 카풀 좀 하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뭐? 이상하게 생각?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둘이 카톡을 이따위로 하고 출퇴근길에 데이트하고 있는 걸 보고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나 하자, 꽃 보여줄게 이러는 걸 가지고? 데이트라니. 그건 진짜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이지. 어차피 차 타고 오는 길에 그냥 꽃 좀 보고 바람도 쐬고 하면 좋잖아.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꽃을 좋아하고 드라이브를 좋아했는데? 운전하는 거 힘들다고 주말에는 차 쓰지도 않던 사람이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혜인이랑 나는 그냥 선후배 사이야. 뭐? 둘이 벌써 그렇게 이름 부르고 가까운 사이야? 회사에서도 서로 이름 부르면서 일하니?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면 뭐가 아니야? 그때 그 방향제, 그것도 그 여자가 준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건 그냥 길에서 산 거라니까. 당신 설마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런 걸 길에서 10,000원에 파는 게 어딨어? 당신이야말로 뭘 좀 알아보고 거짓말을 해.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물어볼까? 방향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 그래. 혜인이, 아니 그 후배가 준 거 맞아. 매번 차 태워주는 게 고맙다고 준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문제야? 근데 왜 거짓말했어? 당신이야말로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나도 바람 아니라고 믿고 싶어. 그냥 직장 동료끼리 차 좀 같이 타는 거라 생각하고 싶다고. 근데 당신 그 여직원이랑 서로 연인처럼 카톡하고 나한테 말도 없이 카풀하고 출퇴근하면서 드라이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당신은 무슨 사이라고 설명하고 싶은진 모르겠지만 당신 이거 바람이야. 바람이라니. 억지 부리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남편은 그저 같이 차를 타고 다닌 것이고 매일 보다 보니 친근한 마음에 편하게 대한 것뿐이라며 끝까지 바람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순순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남편이 제 앞에서 청렴결백했기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이전까지 다른 여자 얘기는 하지도 않고 저랑 연애하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직장 후배와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저랑 카톡할 때도 이모티콘 불편하다던 사람이었는데 그 후배와 카톡할 때는 이모티콘에 스티커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카톡한 걸 봐봐. 이래도 바람이 아니라고? 이 여자가 용용거리면서 이렇게 애교를 피우고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다정하게 말하는데 이게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그 말을 대체 누가 믿어? 당신은 내가 그동안 당신 믿어주고 있었다고 내가 바보일 거라 생각해?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잤다고 해? 사랑한다고 해? 그냥 좀 친근하게 말 좀 나눈 것 가지고 바람이라고? 그럼 당신은 남의 차 얻어 타고 카톡 좀 하면 다 바람이라 할 거야?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카풀한다고 말 못한 거야. 하지만 난 떳떳해. 남편은 끝까지 떳떳하다며 되려 저를 의붓증으로 모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몰랐던 모습에 충격과 배신감이 드는데 싹싹 빌어도 모자랄 놈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니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렇게 당당하면 어디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봐. 뭐라고 하시려나 나도 궁금하네. 뭐? 당신 설마 이 정도 일 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 당신은 떳떳하다며. 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른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일을 시댁에 알리겠다고 하자 당당하던 남편 얼굴이 그제서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저를 좋아했던 만큼 시부모님도 저를 꽤 많이 아끼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께 잘하기도 했었고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도 매끼 요리는 제가 할 정도로 남편 잘 챙겼고 평소 바빠도 시댁 행사는 빠짐없이 하니 저만한 며느리도 흔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이라면 제 편을 들어주시고 다른 여자랑 차 타고 다닌 남편을 혼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이시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이 놀라시면서 남편을 혼내시더라고요. 뭐? 이놈이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더냐? 어디 결혼한 놈이 처녀랑 차를 타고 다녀? 아버지, 그냥 차만 같이 탔을 뿐이에요. 카풀이라고요. 직장 동료들끼리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차만 같이 타는 게 아니라 둘이 날 좋다고 드라이브 다니고 너무 붙어 다녀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서로 애인인 것 마냥 대화하고 다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남편이 그 여자랑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성훈이 너 그동안 지 몰래 이러고 다닌 거니? 너는 결혼도 한 애가 네 처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지니가 속이 많이 상했구나.
근데 그렇다고 어쩌겠니? 네가 한 번만 이해해라. 예? 제가 이걸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해요? 아니, 그렇다고 이런 걸로 이혼을 하겠니? 별거를 하겠니? 성훈이 말 들어보니 가깝게 지내기는 했어도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데. 어머님! 원래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들어서 생각 없는 짓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렴. 저는 믿었던 시부모님의 반응에 충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분명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그 일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둘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다잖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차 같이 탔다고 불륜이라니.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는 탓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 외도를 알아차렸던 것처럼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거라도 있었으면 믿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 탓에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시부모님까지 불륜은 아니지 않냐고 하시는 탓에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거 봐. 그런 걸로 불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니까?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진짜 억울할 뻔했어. 어때? 우리 부모님 말씀 듣고 나니까 당신도 좀 이해가 돼? 이해? 난 아직도 당신 안 믿어. 그리고 정신적 외도는 외도 아니야? 당신이 와이프인 날 두고 그 여자를 여자로 봤다는 것 자체가 바람인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여보.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야. 아니, 내가 평소에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이 있어? 안 그러다 이러니까 더 의심 가고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당신 속을 모르는 줄 알아? 확실한 외도의 증거는 없었지만 저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게 억울할 뿐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제가 성급한 마음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몰아붙이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발뺌하지 못하게 잡았어야 하는데 제가 화가 나서 따지는 바람에 일을 그르쳐버렸네요. 겨우 카톡 대화 내용 가지고 불륜이라 주장한 제가 순진했던 거죠. 결국 저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제 카풀 안 한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던 것도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지. 이제 그 후배 다시는 차에 안 태울 거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할게. 그런다고 끝이야? 회사에서 맨날 같이 볼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아니야.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거야. 어차피 혜인이는 나랑 다른 팀이니까 출퇴근만 같이 안 해도 붙어 있을 일 없어. 나는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카풀한 거지. 근데 당신이 이렇게 싫다니까 앞으로는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할게. 정말이야. 남편은 제게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지 앞으로 카풀도 하지 않고 그 여자와 인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매일 자기 말을 증명하겠다며 출퇴근길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집 가고 있어. 봐봐, 차에 아무도 없지? 당신 말대로 앞으로 옆에 아무도 안 태우기로 했어. 회사에서도 안 마주쳤고.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줘. 응? 사실 저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잘라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남편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에 영상통화를 하며 자기 결백을 주장했고 늦게 들어오거나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나 요즘 당신 오해 풀게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젠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돼? 그러게, 이럴 거면서 왜 그랬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오해를 안 할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나는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당신이 누구랑 카풀해도 의심 안 할 거거든. 근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내가 더더욱 조심할게. 미안하고 사랑해, 여보.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 여자에게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찝찝했지만 어쩌면 정말 제가 남편의 호의를 오해한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반대 입장이었어도 저를 믿었을 거라는 말에 괜히 미안해지기까지 했죠. 그렇게 반년간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더 일찍 퇴근을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약속도 안 잡고 저와 같이 있어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괜히 의심이나 오해를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결혼하고 해외 출장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한 남편 직급의 출장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밑에 직원들 두고 당신이 직접 가? 과장 정도 되면 그런 일은 안 하잖아. 아, 이게 바이어 만나는 중요한 일이라 내가 가게 됐어. 아무래도 내가 과장 되고 맡게 된 제일 큰 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직접 챙겨야지. 그래? 그럼 얼마나 다녀오는데? 한 일주일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미국이라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나절이잖아. 그래도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올게. 그 와중에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는지 일찍 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의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남편의 컴퓨터를 쓰던 제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미국으로 출장 간다던 남편이 뜬금없이 괌에 있는 쇼핑센터를 검색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하필이면 남편이 출장을 떠난 뒤라 그런지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을 다시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자꾸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계속 의심이 커지게 된 저는 결국 남편 몰래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뒤지게 됐습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다 깔려 있어서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의심스러운 남편의 뒤를 계속 캐내던 저는 남편이 자기 카드로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분명 저한테는 바이어를 만나러 미국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괌으로 떠나는 티켓을 끊었더라고요. 물론 괌도 미국령은 미국령이지만 남편이 일 때문에 괌에 갈 일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또 저에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려던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저번에도 카톡 가지고 난리를 쳤다가 빠져나갔던 남편인데 이번에도 증거 없이 따져 물었다가 또 말을 바꿀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출장이라면 회사에서 티켓이 나올 텐데 왜 남편 카드로 티켓을 결제했을까요? 거기다 카드 명세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보니까 티켓이 딱 2명 분량인 겁니다. 대체 왜 괌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지, 그것도 혼자 2명분을 계산했는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뭔가 있구나 하며 의심이 점점 확신을 가지며 남편을 추적하던 저는 비행기 티켓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 카드 내역을 더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남편이 어떤 약국에서 몇 번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집 근처도 아니고 남편 회사 근처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평소 병치레도 없는 사람이라 약국을 드나들 일도 없고 남편이 약을 먹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뭔가 있다 싶었던 저는 지도에서 그 약국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이 웬 산부인과 밑에 있는 약국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약국이 산부인과 약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남편 몰래 저장해놨던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로 검색을 돌렸습니다.
전에도 혹시 증거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다가 별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혹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어떤 맘카페에 자기 번호를 남겨둔 걸 찾아냈거든요. 처녀인 줄 알았는데 왜 맘카페 활동을 하나 싶어 그 여자가 쓴 다른 글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 쓰여진 글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 몇 주인데 태교 여행을 가도 되겠냐며 적었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 괌 티켓, 그리고 산부인과 밑에 있는 약국 결제와 그 여자의 태교 여행. 그렇게 저는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켜 둘이 괌으로 태교 여행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가리켰어요. 그런데다가 임신이라니, 태교 여행이라니, 이게 현실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남편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년놈이 모텔을 들어가는 건 못 찾았지만 태교 여행을 갔으면 현장을 잡으면 되니까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물증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저는 남편의 흔적을 쫓아 괌으로 쫓아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신혼여행도 괌으로 갔었는데 그때 어지간히 좋았던 모양이네요. 그 생각을 하니 다시 속이 끓어오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쫓아 무작정 괌으로 가긴 했는데 막상 갔더니 이놈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해외 결제되는 다른 카드를 가져갔는지 현금을 챙겼는지 남편 카드 내역에도 아무것도 뜨는 게 없고요. 그래서 막막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과 신혼여행 가서 묵었던 호텔로 무작정 찾아가게 됐습니다. 생각 있는 놈이라면 와이프랑 신혼여행 갔던 호텔에 상간녀랑 묵을 생각을 안 하겠지만 남편 놈은 워낙 귀찮은 게 많았고 갔던 데 또 가는 스타일이라 혹시나 싶어 가게 됐죠. 그런데 정말 기막히게도 그 호텔 수영장에 남편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는 겁니다. 얼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자세히 다가가서 봤더니 정말 남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남편과 다정이 있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대로 증거를 못 잡아서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야 했는데 이젠 그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남의 남편 꼬여낸 년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순하고 밋밋해 보였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긴 했지만 예쁜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여우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부남을 꼬셔서 임신까지 하고 심지어 뻔뻔하게 태교 여행을 왔을지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두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다른 여자와 신혼부부 행세를 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낸 저는 그 여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누구세요? 이 새끼 내 남편인데 지금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설마 제가 거기까지 쫓아왔을 줄은 몰랐는지 두 사람 다 저를 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넌 미국으로 출장 간다 그러더니 만난다는 바이어가 인연이니? 여보, 오해하지 마. 출장 온 거 맞아. 잠깐 쉬는 중이야. 이 친구도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제가 저번처럼 별것도 없이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물쩡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는 거겠죠. 하지만 뱃속에 그 연놈 핏줄이 들어있는 게 맞다면 더 발뺌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 그래? 둘이 같이 출장 왔다고? 근데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 호텔을 잡았네? 여기 우리가 신혼여행 왔었던 곳이잖아. 둘이 신혼여행이라도 즐기는 거야? 뭐? 무슨 소리야? 그냥 전에 한번 와본 곳이라 익숙해서 잡은 것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내가 다 알고 왔는데 끝까지 발뺌이네? 그래, 그럼 인연이랑 해결 봐야겠다. 저는 선베드에 누워있는 상간녀를 잡아 끌어 배를 확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더라고요. 임신한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 말을 뱉어내고서야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네요. 여보, 그게 아니라... 임신? 역시 맞구나. 그때는 그렇게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그 사이에 애까지 만들었냐? 사실 나 다 알고 왔어. 둘이 여기 태교 여행 온 거라며? 임신한 지 2달쯤 됐다고 했는데 맞지? 근데 너도 참 대단하다. 상간녀 주제 남의 남편 애배고 그걸로 태교 여행까지 오고. 왜? 이제 저놈 애가 생기니까 네가 본처라도 된 것 같아? 얼마나 염치가 없길래 이렇게 뻔뻔해? 열받은 제가 그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자 남편 놈이 그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지 애를 품었다고 지켜주고 싶은 건지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 차라리 나를 욕해. 뭐? 그래. 너도 손봐줄 거니까 기다려. 일단 인연 좀 손보고. 제발 좀 그만해. 그래. 당신도 다 알아버렸으니 변명 안 할게. 나 그동안 혜인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 맞고 나 혜인이 사랑해. 그 결실로 혜인이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우리 이 아이 지킬 거고 이제는 당신이 말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쓸데없는 화풀이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줘. 어떻게 바람 펴서 애까지 만들어 놓고 저더러 그걸 이해해달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완전한 내 편이라 생각하고 나만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사랑 고백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한순간에 돌변해 처자식을 버렸는데 내 남편이라고 별 다를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볍고 쉬운 건지 진작 알고 있던 제가 남편에게 완전히 속았었네요. 그래, 당신 마음 잘 알겠어. 그러게 결국 이럴 거면 그때 솔직하지 그랬니? 결국 이럴 거 뭐하러 그동안 나한테 신뢰 얻으려고 귀찮은 짓을 했어? 그냥 계속 카풀하고 붙어먹지. 그때 이혼하나 지금 이혼하나 뭐가 다르니? 나라고 이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때는 나도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다고. 아, 그래? 그래서 지금은 뭐 대단한 사랑하는 거야? 야, 이년아. 회사는 일하러 다니는 거지 연애하러 다니는 데니? 멀쩡하게 생겨서 일이나 잘할 것이지. 미친년이 남의 남편을 꼬셔? 니네 부모님 이러는 거 아시니? 여보 그만하라니까. 이 사람 홀몸도 아닌데. 위험하게 자꾸 왜 그래? 뭐 나는 궁금해서 그러지. 야, 고개 빳빳이 들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할 말 없어요. 그냥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쪽한텐 미안하지만 아이는 지켜야 하니까. 아, 니들 나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구나. 왜? 남이 하면 불륜인데 니들이 하면 사랑 같아? 하긴 덕분에 그때는 못 얻은 증거 얻을 수 있어서 나야 고맙지 뭐. 그때 이혼했으면 불륜 가지고 소송도 못했을 텐데 이건 너무 빼박이라 내가 니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지경이야. 그래, 위자료 주고 다 할 테니까 당신도 여기서 그만해. 그것들은 저한테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애가 생겨서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하는지 저를 아주 무시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놈의 위자료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돈 줄 테니 적당히 하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만? 그만은 무슨 그만? 일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내가 니들 하하호호 행복할 수 있게 할 줄 알았어? 남의 속 뒤집어 놓은 만큼 니들도 당해봐야지. 그러니까 니들도 어디 끝장 봐봐. 그렇게 말을 한 저는 그 두 사람 앞에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다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했죠. 내가 어디 전화하는지 궁금하지? 궁금할 필요 없어. 당신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려고?
어머,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근데 두 분이 영상통화 하실 줄 모르실 거 아니야. 이건 다른데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당신 애인도 아는 사람이겠네. 당신네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는 거거든. 제가 자기네 회사에 전화하는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상간녀는 그제서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왜 전화해? 왜긴, 당신 출장 갔다니까 진짠지 물어보려고 그러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당신 화 많이 난 건 알지만 이건 아니지. 내가 회사 생활 계속해야 당신 위자료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모님, 죄송해요.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희 소문나면 저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제발요, 선처해 주세요. 그런 소리는 아까 했어야지. 왜? 나는 안 무서워하더니 회사 사람들은 무섭니? 그 사람들 눈치는 보여? 제발요. 그 두 사람은 회사에 알려지기 무서운 건지 갑자기 쌍으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비굴해진 그 꼴이 참 웃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성훈 과장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연락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거기 회사 직원들이 품행이 단정치 못한 것 같아서 제보를 좀 드리려고요. 곧 인사평가라고 하던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조성훈 과장이랑 이혜인 대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회사 출장 간다 그러던데 괌을 왔더라고요. 뭐 회사에는 휴가를 냈는지 월차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 이름 팔아서 돌아다닌 거면 회사에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둘이 여기 왜 같이 있는지 모르시겠죠? 이 둘이 회사에서 사내 커플인 거 아셨어요? 이 사람들 회사에서 불륜 저질렀더라고요. 심지어 이혜인 씨는 임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이 여기 태교 여행 왔대요. 새 생명의 탄생은 좋은 일이니까 축하들 해주세요. 제가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 인사과장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것을 보고 그 둘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아까는 저더러 임신한 여자 건드리지 말라며 발악하던 남편 놈도 회사에 소문나고 창피한 건 싫은 건지 임신했다는 자기 애인 두고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덕분에 인사팀 직원들이 전부 그 두 사람 모습을 봤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준다면 아마 두 사람이 휴가 끝내고 회사로 복귀했을 때는 회사 안에서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감히 같은 회사 안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야겠죠. 사실 그게 제가 바라던 복수였어요. 그냥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 정도 하기에는 그 노년들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둘 다 꽤 좋은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 이직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자기 발로 나오기도 힘들겠죠. 그럼 권고사직 당하던가 억지로 회사 붙어 다니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며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퍼뜨렸고 그 후 한국으로 먼저 돌아간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훈이가 지금 어디 있다고? 남편 지금 괌으로 태교 여행 갔다고요. 그게 뭐냐? 태교 여행이? 어머님 아버님은 잘 모르시겠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임신해서 아기 낳기 전에 여행 가는 거예요. 임신 기념 여행? 이런 거라고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훈이가 너를 두고 왜 그런 여행을 가? 그거야,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까요. 벌써 임신한 지 2달 정도 된 것 같다더라고요. 대체 언제 붙어먹었나 모르겠는데 같은 회사라 기회가 많았나 봐요. 그럼 성훈이가 정말 직장 여자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때 그 여자 맞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바람 맞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 말 안 믿고 아드님 편 드시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혼할 거고 아마 어머님 아버님 뵙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여행 끝나면 새며느리 인사하러 올 테니까 그때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어머님 하루빨리 손주 보고 싶다 하셨으니 좋으시겠네요. 저한테도 하루빨리 임신하라 하셨던 시어머니셔서 임신 소식 기쁘지 않으시냐고 새 며느리 들이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니 제 탓은 아니겠죠. 남편도 자기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는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기막히게도 집에 들어오려고 하기에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못 들어오게 내쫓아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곧장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고 소송 끝에 큰 문제 없이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제게 한 짓에 비하면 이혼 과정은 참 별것 없이 끝이 났네요. 위자료라고 해봐야 제 상처에 비할 바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것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된 것은 기뻤습니다. 그 여자는 유부남 아이 임신한 게 회사에 파다하게 소문나서 결국 사표를 썼다고 들었고 남편은 1년 연봉 감봉에 승진 취소까지 되면서 자기보다 높은 후배들 눈치 보다가 몇 달 만에 자기 발로 회사를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는 저와 이혼 소송까지 마친 뒤라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네요. 뭐 애는 낳아야 할 테니 둘이 결혼해서 살아야겠죠. 근데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꼴이니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바라던 바이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지금은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후련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덕분에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다는 걸 알고 남은 평생을 독신주의로 살기로 마음을 굳혔네요. 그래서 요즘은 노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자식 없이 혼자 지내려면 나중에 좋은 실버타운이나 들어가려고 말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저의 실패와 복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